오늘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요. 우선 첫 번째, 법 제도의 변화입니다. 방금 그 3강에서 간단하게 동물보호법을 이제 보았는데요. 사실 이 법과 제도가 어떤 식으로 지나야 되는 것은 헌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헌법에 생명 존중과 동물 보호를 명시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보호 내용이 강화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런 헌법에 이런 내용이 명시된 국가들 보면요, 동물들의 삶이 그렇게 처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스위스니 독일이 이런 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동양의 뭐 인디아, 그리고 그 미대륙 아래 그 브라질, 남미에 있는 브라질, 그리고 유럽에 있는 룩셈부르크, 이런 국가들이 생명 존중을 명시하거든요. 민법에 동물의 이상을 물건이 아닌 것으로 표시한다든지. 근데 우리나라는 민법에서 동물이 물건과 똑같이 취급되기 때문에 사실 그 나의 반려동물을 누가 죽인다 그래서 그게 어떤 살생죄로 처벌받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동물의 생명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어떤 자연적 특징에 따라서 이 에콰도르라는 나라는 들어보셨죠? 남미 그 브라질 그 북서쪽에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는 헌법에 자연의 권리를 명시했어요. 이게 자연의 헌법에 그 자연의 권리를 명시하는 것과 아닌 거의 차이는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 실수로 나무를 이제 잘랐어요. 그 강을 오염시켰어요. 그럼 그 저촉되는 그 법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크게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물론 산에 가서 뭐 산림 채취하지 말라 그런 법이 있긴 하잖아요. 그 뭐 과태료 정도 물겠죠. 근데 에콰도르에서는 이 자연을 해치는 행위가 굉장히 커다란 중죄예요. 근데 그래서 이런 법이 만들어졌는데, 잠깐 말씀드렸듯이 법이 있는 것과 그리고 이걸 집행한 건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 벌써 헌법에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얘기는 벌써 사람들의 태도가, 자연과 동물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 없는 것과 있는 차이는 크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동물활동단체에서 이 법과 관련해서 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헌법에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자는 내용을 넣자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보호법도 강화될 테니까.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하는 것인데, 이거는 아무래도 입법기관인 국회의 역할이잖아요. 그럼 국회에 우리의 입김을 넣을 수 있는, 우리의 목소리를 반영시킬 수 있는, 국회의원들을 가장 신경 쓰는 사람들이 누구죠? 우리 시민들이잖아요. 시민들의 정신이 깨어있으면 그들도 입법을 만드는,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도 우리들한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죠? 우리의 정신이 깨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주제,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나머지 시간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생명 존중 의식의 함양. 무슨 말이에요? 이제부터 생명을 존중해야 될까? 우리가 막 노력을 하면 될까요? 이거는 물론 노력을 하면 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사실 이런 개인적인 노력은 동물한테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갖다 관심을 갖게 될 때 이런 노력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관심은 그냥 스스로 갖게 될까요? 대개 보면 어떤 뉴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회에 대해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갖다 관심을 갖게 되면 자연히 동물에 대한 사건도 알 것이고, 동물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약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이건 연구 결과에도 있어요. 동물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점점 그 관심 분야가 확장이 돼서 우리 이웃의 불행에 대해서 관심이 돼요. 연민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웃에 대해서 연민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줄어들고 사회는 평화스럽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당장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우리의 이런 생명 존중 의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다 보면은 이런 평화로운 사회로 가는 길은 더 시간이 단축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의식이 뭐냐면, 우리 자손의 미래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책임의식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기후에 일어나고 있지만 살만해요. 근데 그럼 나중에 우리의 후손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황폐된 지구를 물려받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늦지 않았을 때, 지금 뭐 2050년이면은 북극 빙하가 다 녹는다 이런 말까지 있고, 또 일부 연구에서는 2030년이면 다 녹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병폐는 굉장히 많은데 잠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이런 의식을 갖고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노력을 지금 당장 바로 이 순간부터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볼 거예요. 첫 번째가 난개발과 동물 서식지 파괴예요. 난개발을 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외국과 치면 사실 뭐 집을 하나 지으면 100년은 기본이에요. 제가 그 전에 이제 캐나다에 잠시 살았는데 제가 살던 집이 100년 전에 그 시장에 살던 집이었어요. 근데도 아직도 튼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재개발한다는 생각은 아예 개념이 없어요. 이게 이제 무너지지 않는 이상 이제 계속 그 집에 살겠죠. 근데 우리는 웬만하면 20, 30년 된 아파트 새로 짓고, 근데 문제는 사실 오래된 그 정도 된 건물 보면 사실 여기저기 문제가 많긴 하지만 처음에 질 때부터 온갖 성의와 좋은 재료를 짓지 않고 빨랑빨랑 어떻게 단시간 내에 건물을 짓자고 하니까 이런 난개발도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긴 한데 뭐 새로운 곳에 자꾸 뭔가 새로 나온 기계에 관심 있고 새로운 집에 이사 가고 싶고 시설이 잘 된 집으로 가고 싶고 이런 것 때문에 그 잠시의 그 편리함, 새로움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이런 개발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 서식지를 파괴함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폐는 아까 두 번째 강의에서 소개를 했었죠. 두 번째, 공장식 축산 역시 농장 동물을 얘기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환경이 동물들이 배출하는 분뇨와 그 다음에 방귀와 트림과 그리고 이 생산 과정에서 그리고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갖 그 자원의 사용, 그럼으로써 발생하는 이런 배출 쓰레기, 이것이 환경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것의 주체가 다 누구였죠? 동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인간과 동물을 착취하고 황폐하게 만듭니다. 또 우리 그 일회용품, 지금 당장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이 마스크가 너무나도 많이 버려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이미 나중에 사진에도 이제 그 우리가 버린 쓰레기 때문에 죽어가는 동물 사진 볼 텐데 마스크에 이 줄이 있죠. 이 줄 부분 때문에 벌써 동물들이 그것에 때문에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건이 벌써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말 나온 김에 여러분 그 이 마스크 버릴 때 이 끈 있죠. 끈 부분을 꼭 잘라서 버리라는 운동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잉여 생산품과 소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먹고 남신 음식이라든지 물건들 그리고 의복들도 많이 버리잖아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세계에서 생산하고 있는 곡식 있죠. 그 생산량의 3분의 1이 버려지고 있어요. 우리 손에 오기 전에 이미 버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한다 그래서 그게 다 소비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사들이는 음식이라든지 옷이라든지 뭐 각종 생활용품을 보면 여러분이 끝까지 완전히 이게 없어질 때까지 쓰진 않죠. 그러니까 뭐 해지기도 했지만 뭐 새로운 상품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써보고 싶은 마음에, 전화기도 지금 보면은 계속 뭐 2년 되면 다 계속 새로운 거 쓰고 싶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벌어지는 그 플라스틱, 그 쓰레기, 생활 쓰레기,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우리가 만들고 버려지고 그 처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환경이 또 파괴되고. 근데 이런 모든 문제들이요, 이제 차차 보고 이제까지 봐오기도 했지만 우리 인간의 활동이 환경하고 무관하진 않죠. 동물의 삶하고 무관되지 않죠. 전부 다 인간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인간과 환경과 이 동물의 영역에서 어느 한 부분이 망가지면요, 도미노처럼 다 무너집니다. 근데 이 중에 어느 한 영역이라도 살리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그 좋은 영향이 다른 영역에도 번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과 환경과 동물이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미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요,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이게 사실 토양을 오염시키고 일반 하천을 오염시키기도 하지만 이게 결국은 어디를 다 모이냐면 바다로 모이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해양 생물이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사실 죽어갑니다. 이 사진들 중에 첫 번째 보면 중간에 그 빨간 화살표로 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 이 물고기가 지금 비닐봉투를 먹으려고 그래요. 저게 왜 비닐봉투를 왜 먹지? 여러분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게 해파리처럼 비슷하게 보는데요, 물속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먹이를 생각하고 먹는 거예요.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저기 지금 거북이 코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빨대가 나와요. 빨대가 물속에 저기 왜 들어갔을까요? 그러니까 먹이라 생각하고 먹는 과정이 어떻게 물살에 의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호흡하는 과정에 들어갈 수도 있죠. 세 번째 과정은 사실 그 사진은 정말 끔찍한데 저게 뭐냐면 어미가
어미새가 이제는 바다에 먹이 이제 가서 이제 먹이를 채취해서 이제 그대로 토해서 이제 새끼 새한테 주겠죠. 저게 토해낸 것이 플라스틱이에요. 물병 그 뚜껑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지금 먹으면 그 동물이 죽겠죠. 근데 이 죽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물고기 사진도 나와 있는데 플라스틱을 이제 바닷속에 떠다니다 보면 분해가 됩니다.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그 미세 플라스틱이 그 물고기의 세포에 다 흡수가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물고기를 잡아서 먹지요. 그러면 결국 저 플라스틱,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가 먹게 됩니다. 그럼 플라스틱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너무나 작기 때문에 장기에서 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포에도 그게 흡수가 되는데, 문제는 이 플라스틱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독성 물질이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 세포에 그대로 돌아오는 거죠. 온갖 다양한 우리 성인병이라든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쓰레기가 우리 몸으로 돌아온다는 것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거는 환경운동연합에서 발표한 그 통계인데요. 이번 여름에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 있는 14군데, 그러니까 해안가가 무슨 해수욕장하고 관련된 곳이겠죠. 해안가 쓰레기를 수거를 했는데 그 수거된 쓰레기 3,879개 중에 이제 가장 이제 많은 걸 통계를 낸 거예요. 첫 번째로 많이 나온 게 담배꽁초입니다. 담배꽁초가 왜 문제가 될까요? 그 꽁초에 그 필터가 있죠. 필터에 미세 플라스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방금 보셨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 그 비닐 봉지라든지 일상 그 생활 포장재 있죠. 여러분 우리가 과자나 뭐 빵을 먹게 되면은 사실 이 포장지를 뜯어먹고 안에 또 포장돼 있고 포장돼 있고 그 굉장히 많은 포장지로 활용된 그게 다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런 부분 3위가 뭐냐면 어구입니다. 그러니까 어업 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온갖 그 도구들이 이렇게 바다에 떠들어가서 쓰레기가 되고입니다. 그리고 5번째가 이 물병, 4번째가 플라스틱 그 우리가 일회용 그 기구 있죠. 도구, 물병이라든지 이제 플라스틱 컵. 나중에 여러분 그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이 플라스틱 컵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활용이 다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그 비디오들이, 영상들이 많거든요. 그걸 찾아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스크. 지금 요즘은 이제 너무나도 우리 인구를 따지면 정말 너무나도 많은 그 매일매일 사용할 테니까 이 마스크가 어떻게 이제 버려지고 이제 해양 것까지 이제 밀려가서 이런 고통의 문제의 원인이 되는지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사진은 빙하 감소로 서식지를 잃는 북극곰. 이게 단순히 북극곰의 문제일까요? 이 북극이란 남극 같이 커다란 빙하가 조절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우리 지구의 그 온도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녹아버리니 이미 뜨거워진 온실가스로 인해서 뜨거워진 그 기온도 기온이지만 이게 다 녹아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수면이 올라가지요. 그러면 많은 이제 학자들이 예측하는데 뭐 인천이나 부산 이런 이렇게 바다를 낀 그 도시들이 점점 잠길 것이고, 그리고 이건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일본이 미래에는 일본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물속으로 가라앉을 거라는 그런 이제 말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거든요. 근데 이런 빙하에 녹는 문제 더불어서 요새 최근에 많이 일어나는 그 화재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도 지금 화재가 발생했는데 인간의 우리가 이제 주민이 폭죽을 통해서 이제 화재 발생했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얼른 안 꺼지는 이유가 기후가 일단 기온이 너무너무 높아서 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그러니까 화재 그 방지 작업이 힘든 겁니다. 근데 이 시베리아 화재 얘기 들어보셨죠? 지금 아직도 이게 안 꺼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당장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베리아 화재의 우선 원인을 보자면 지구 온난화하고 당연히 관련돼 있겠죠. 기온이 급속도로 상승하니까. 근데 이 화재가 진짜 문제가 뭐냐면 거기 시베리아 그 툰드라 지역, 여러분이 우리가 학교 때도 많이 들어본 그 툰드라 지역은 영구 동토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동토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최소한 2년 동안 이 땅이 영하로, 그러니까 얼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안에 이 땅에는 사실 나무도 많아요. 근데 이 나무가 타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죠? 이산화탄소, 온실가스의 그 주범 중에 하나, 이산화탄소가 끝없이 발생할 거잖아요. 숲이 타버리니까 이산화탄소 자체도 흡수를 못하고, 그리고 이산화 타면서 이 탄소도 나올 것이고.
근데 이 문제뿐만 아니라 대기 문제뿐만 아니라 이 동토층이 붕괴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땅이 녹으면 그 밑에 그 파묻혀 있던 수백만 년 동안 묻혀 있던 옛날 시대에 살았던 동물들 있죠. 사체가 그동안 얼어 있다가 이게 녹아요. 그럼 녹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첫째, 메탄가스 발생하겠죠. 이게 땅이 얼어 있지 않으니까 이게 점점 동토층이 얇아지면서 지상으로 이 메탄가스가 나옵니다. 온실가스 늘어나겠죠. 또 하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병형, 그 사체에서 나오는 균이나 바이러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얼마 전에 시베리아에서 이 탄저균이, 그러니까 그 사체가 어떤 게냐, 술록 있죠. 그 술록 사체가 많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 원인균을 보니까 탄저균이었대요. 근데 문제는 그 균이 노출되면서 실제로 현재 살아있는 술록들이 그 병에 걸려서 수천 마리의 그 술록이 죽었는데 우리 어리석은 인간이 어떻게 아깝잖아요. 그 죽은 술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인간도 그 탄저균에 감염돼서 죽는 사건까지 발생했거든요. 시베리아에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정말 이 동토가 붕괴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라는 거, 지구온난화가 얼마나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될 겁니다. 한반도에서 미치는 영향을 얘기했는데 요새 여러분 우리 태풍이 이렇게 자주 오는지 아세요? 날이 뜨거워져서 사실 이상 기온이 되긴 한데 이상 기온이 있다 보니까 뭐 여러분 일기예보 보면 북태평양 뭐 고기야 뭐 저기야 이런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태풍을 만들어내는 그 빈도수도 증가되고 이렇게 올라올 때 원래 우리나라를 주로 사실 기압에 따르면 비껴가야 된대요. 주로 일본 쪽으로 가는데 뭐 이 시베리아 이 화재로 인해서 기압의 변형이 생기니까 이게 자꾸 우리나라 쪽으로 오는 거예요. 태풍이. 근데 앞으로 이것 때문에 태풍도 이제 오는 빈도수도 늘어날 거고 그리고 비가 올 때도 갑자기 폭우로 단시간 내에 폭우가 오고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 그 장마 기간도 굉장히 장기간이고 좀 늦어졌잖아요. 8월이면 사실 비가 안 와야 되는데 비가 많이 이렇게 오고 이런 현상이 전부 우리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